자, 107페이지입니다. 두 가지를 남겨놨는데 계약서 작성하고 그 다음에 보증제도인데 계약서 작성 보도록 합니다. 거래계약서 이렇게 얘기하면 매매나 임대차 계약서를 얘기합니다. 이게. 자, 그랬을 때 첫 번째가 작성, 두 번째가 교부, 세 번째가 보존, 이렇게 요 세 가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작성은, 계약서는, 매매계약서는 누가 작성해 주느냐? 작성 의무가 누구한테 있습니까요? 이렇게. 개업 공인중개사가 작성 의무가 있죠. 소공은요? 의무는 없습니다. 해줄 수는 있고, 그죠? 근데 이때 개공이 법인이라면 누가 작성해 줘야 되고요? 누가? 법인일 때는 대표자가. 분사무소라면 책임자가요. 그 원리는 똑같습니다. 그죠? 그러면 질문. 법인에 임원이 있다 또는 사원이 있다. 그러면 임원 사원은 계약서를 다 작성해 줄 수 있을까요? 임원 사원이 다? 나누죠. 임원 사원 중에 자격증 갖고 있는 임원 사원은 소공에 포함되니까 계약서를 쓸 수 있겠죠. 그런데 임원 사원인데 자격증이 없어. 보존이에요. 계약서 못 써주죠. 그러니까 법인의 임원은 증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 우리 판례 중에는 뭐가 있냐면 개업 공인중개사가 자기가 중개한 것도 아닌데 함부로 계약서를 써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 자기가 개업 공인중개사 자기가 중개해 주었을 때만 계약서를 써줘라. 중개한 것도 아닌데 함부로 계약서를 써줬다가 사고 나면 책임을 져야 된다 이 뜻이죠. 그 판례는 사실은 전세계약을 갖다 전세계약서를 써간 손님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개업 공인중개사가 자기가 중개한 것도 아닌데 전세계약서를 막 써준 거예요. 확인도 안 하고. 그런데 그 손님들이 그 전세계약서를 갖고 대부업체에 가서 그 서류를 집어넣어서 대출을 받아간 거예요. 그리고 안 갚은 거지. 사기를 친 거라. 그래서 그 사기 친 거에 대해서는 이 중개계약서, 전세계약서를 갖다 써준 개공이 책임이 있다 이거예요. 확인을 제대로 하고 써줘서 모르는데 확인도 안 하고 자기가 중개한 것도 아닌데 써줬기 때문에 그에 따른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 책임이 일부라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중개도 안 했는데 써주지 마라. 그런 판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확인설명서는 어떻게 작성하느냐. 어떻게 그렇게 되면 분쟁을 예방하는 거거든요. 이게 구두로 해도 성립하는 건데 그래서 분쟁 예방 차원에서 이때는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해야 되겠다. 반드시 뭐예요? 서면 이렇게. 근데 이 서면에 대해서는 우리 법조문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표준서식을 정해서 권장해 볼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여기 권장이라는 얘기가 또 나옵니다. 법조문은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이때 국장이 진짜 요 표준서식을 갖다가 표준서식이 법정서식이에요. 표준서식을 진짜 만들어 놨을까요? 권장에는 법정서식, 표준서식 없습니다요. 그러니까 법조문상으로는 법정서식을 정해서 권장해 볼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긴 하지만 실제는 권장하고 있지 않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반드시 서면으로 쓰긴 써야 되는데 이걸 써라 그런 것은 꼭 정해진 게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아무 서식이나 가능하다. 아무 서식이나 쓸 수 있다. 사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반드시 서면으로 쓰기만 하면 된다. 양식의 제한을 받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내용을 규제합니다. 내용을 규제한다. 요게 핵심이죠. 두 가지입니다. 자, 분쟁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계약서를 쓰는 거니까 분쟁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필요적 기재사항은 빼먹지 말고 반드시 계약서에 담아두어라. 적어야 되겠다. 이게 총 9가지입니다. 암기사항이죠. 암기해 보셔야 되고 좀 이따가. 두 번째는 거래계약서를 갖다가 적을 때는 다운계약서나 이중계약서 같은 거 적으면 안 되죠. 그죠? 이중계약서도 쓰면 걸리죠. 이렇게. 법상. 다운계약서나 업계약서 쓰면 안 됩니다. 이중계약서 쓰면 안 됩니다. 이게 내용을 규제하는 법 내용이에요. 자, 근데 현실적으로 보면 나중에 여러분 사무실 오픈하고 그러면 다운계약서 쓰실 겁니까? 안 쓰실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가 안 읽을 테니까 어떻게? 에? 절대 써야죠. 예. 안 쓰면 일을 못합니다. 손님들이 원하는데, 그죠? 대신 이제 안 들키도록 해야 되죠. 예. 그러니까 이게 법적으로는 이제 못 쓰게 돼 있어요. 사실 여러분 저기 뭡니까? 끼어들게 하십니까? 차 운전하다가? 다 하잖아요, 사실은. 예? 예.
저도 끼어들기 엄청 많이 합니다. 옛날에 한 번은 일요일 날 한강다리 넘어갈 때 거기가 이제 그 강변북로 빠지는 그 한 차선이 있는데 거기가 평상시에 굉장히 많이 막혀요. 그래서 이제 거기를 끼어들기를 하는데 옆에 차선 와가지고 쭉 가가지고 쏙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일요일 날 한번 저희 애기 2명하고 어디 가다가 일요일 날 끼어들기를 했어요. 왜냐면 차가 많은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럼 그 뒤에 쓸 필요가 없어서 쭉 가가지고 싹 끼어드는 순간에 앞에 경찰관이 그날 있더라고요. 그 경찰, 일요일 날 있을 거라고 생각도 안 했어요. 평상시는 가끔 단속해요, 거기서. 근데 일요일 날은 생각도 못 했는데 딱 끼어들고 잡을 거라고 생각도 안 했어요. 왜? 차가 그렇게 막 빡빡이 서 있는 것도 아니어서. 그랬는데 세우더라고요. 그래서 끊었어. 딱지를. 그랬더니 옆에 있던 우리 둘째 놈이 그냥 그게 아까워가지고 그거 아빠 운전 좀 잘하지 뭐 그랬다고 하면서 그냥 둘째 놈이 되게 애끼거든요. 뭐 하면. 그러니까 막 저한테 막 화를 내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런 끼어들기를 사실은 우리가 하다 보면 많이 하게 돼요. 그에 해당되는 게 이거예요. 이게. 예? 다운 계약서는 업계약서 쓰는 거예요. 그만큼 흔한 거예요, 이게. 이걸 갖다가 어기면 어떤 제재를 받느냐? 개업공인인사가 어겼을 때는 임등치, 등록을 취소당할 수 있다고요. 소공이 만약에 그걸 쓰면 자격, 정지 이렇게. 근데 시험 문제 낼 때는 다운 계약서나 업계약서를 쓰게 되면 징역으로 처벌합니다. 이러면 틀리다니까.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이러면 이게 다 틀리는 거라고요. 벌금도 아니고요. 징역도 아니고요. 이렇게. 과태료를 물립니다라고 출제한 적도 있었죠. 과태료도 아니고요. 자격 취소도 아닙니다. 정지고요. 이게 절등치가 아니고 임등치입니다, 또. 그러니까 요것을 철저히 알아두셔야 돼요. 아닌 것들도 임등치요. 그리고 이건 자격 정지요. 취소 아니고 이렇게. 여기가 핵심. 요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암기. 자, 거래계약서 필요기상 9가지인데, 자, 암기하실 때는 이렇게 계약서를 쓰고 권인표 조교는 대학 조교는 계약일에 인도 뭐요? 금덩어리를 받았다 이렇게. 자, 권인표 조교는 계약일에 인도 금덩어리를 받았다. 권자가 뭘까요? 권리 이전의 내용. 권리 이전의 내용 그러면 융자금 승계 이게 대표적입니다. 융자금 있을 때 승계할 건지 말 건지 그거 정하는 게 권리 이전의 내용입니다. 대표적인 거. 그 말고도 많이 있습니다만. 그 다음에 인자는 인적 사항입니다. 표자는 물건의 표시. 조자는 조건 기한이 있을 때 조건 기한입니다. 그 다음에 교자는요. 확인설명서의 교부일자입니다. 이게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옵니다. 확인설명서 준 날짜요. 확인설명서의 교부일자. 조자는 뭐요? 조건 기한이 있을 때 조건 기한. 그 다음에 이건요. 계약일. 이건 다 아실 거고. 인도는 뭐예요 이게? 물건의 인도 일시입니다. 물건의 인도 일시. 이렇게. 금자는 뭡니까? 요게요. 구체적으로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합의된 거래 금액. 거기에는 뭐 또 들어가냐면 계약 금액도 들어갑니다. 계약금 얼마 이것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 지급일자. 이 거래계약서의 필요기사항은 매년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한 문제로 나온 경우도 꽤 있었습니다. 한 문제가 아닐지라도 꼭 나오기 때문에 알아두셔야 되는데 특히 최근에는 기타 약정사항도 거래계약서의 필요기사항에 들어가는 건데 이것도 출제를 합니다. 기타 특약사항이에요. 대표적인 것이 담보 책임을 면제하기로 하는 특약 이런 것들도 여기 들어갑니다. 특약 엄청 많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9가지를 기억해 두셔야 돼. 권리 이전의 내용, 당사자의 인적사항, 물건의 표시, 조건 기한이 있을 때 조건 기한, 확인설명서의 교부일자, 계약일, 물건의 인도 일시, 거래금액, 계약금액 들어갑니다. 그 지급일자, 기타 특약사항. 그러니까 이 거래계약서의 필요기사항에 자 보시면 보수 이런 거 있습니까? 보수? 보수 적는 거 없죠? 자, 거래계약서 필요기사항에 조세 있습니까? 조세?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 조세 없어요? 이런 것도 조세 없잖아요. 거래계약서 필요기사항에 공법상, 주제상 그런 거 있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없죠? 자, 거래계약서 필요기사항에 보면 여기에 예정금액 있습니까? 예정금액이 아니라 뭘 적죠? 계약서에는 뭘 적어요? 예정금액